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금 서울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화면을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입국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이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자 일본 개요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계신 신지호 박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반기문 전 총장 지금 화면 잠깐 라이브로 현장 화면 볼 텐데요. 지금 방금 서울역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내렸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분이 키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지금. 근데 이 반 전 총장 어쨌든 오늘 그 귀국하면서 애초에는 이 승용차로 옮긴다 그랬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죠? 열차, 맨 처음에 열차, 그다음에 승용차로 오겠다. 다시 지하철로 바뀌었는데, 자, 네. 왜 바뀌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아무래도요, 이제 그 10년 동안 예. 그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예. 뭐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뭐 고국에 방문은 했으나 이제 예. 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내일 사당동 본인 거주지 가가지고 전입 신고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좀 피부를 맞대면서 가까워져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항철도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지금 올 때 여기 YTN 올 때 저거 타고 왔거든요. 예. 역방향으로 온 건데 저기 서울 저 인천 공항에서 오면요 서울역이 종점이에요. 예. 종점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오랫동안 열어두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나왔습니다. 박진 전 의원이 나오고 좀 이따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나왔는데요. 자, 반 전 총장 지금 인파에 휩싸여서 오늘 이분이 참 힘드시겠어요. 공항서부터 인파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는데요. 예. 자, 지금 그 환영 인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 열차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역의 이 군 장병 라운지에서 또 이 일반 시민들과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 시민들과 얘기를 나눈다. 지금도 계속 일반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은 극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방문한다든지 양승태 대법원장 딱 요렇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설 연휴까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예.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예. 하는 취지인데, 문제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을 경우에 예. 저런 선의의 그 행보가 자칫 뇌물수수 의혹이라던가 동생의 그 미국 검찰로부터의 고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네거티브한 문제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행보는 좋지만 본인의 이런 그 신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깨끗한 해명이 없이 예. 그냥 강한 이슈 없이 진행하다가는 결국 검증 국면에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그리고 국민화합과 국가 통합을 위해 애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그건 뭐 기존의 정치 신인들이 정치할 때마다 했던 메시지고, 사실상 반기문의 귀국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구도에 반기문이라고 하는 강자가 등장해서 문한 양강 체제가 비로소 오늘부로 형성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오자마자 프레임 전쟁이 좀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이 정권 잡으면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이꼬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반기문 공격 견제에 나선 거 아닙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요, 이 정치권 인사를 안 만나는 게 들어오자마자 정치 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약간 기성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고 해야지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다 해놓고 오자마자 정치권 인사들 만나면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제 생각에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안 나선다면 뭐 의전을 하든 뭐 승용차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분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슨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대통령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돈은 많아도 일단 서민 같은 서민들이 볼 때 저는 우리하고 같은 류의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지 요새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그럼요.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유엔 사무총장, 외교부 장관 진짜 그 엘리트 코스만 달려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들어와서 정치 교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 있죠. 일단 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철 타는 계열로 해가지고 엘리트가 갑자기 서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있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나는 지금 서민이 될 수는 없지만 서민들과 같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전철을 타고 그 전철도 그 뭐 서서 왔는지 앉아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석에 앉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정치는 어차피 예. 국민들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예. 저는 뭐 소통을 위해서 시민들의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건 아주 잘했는데 문제는 지하철에서 승용차로, 승용차에서 공항열차로 자꾸 바뀌는 게 참모 진영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공항 의전실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해서 빨리 보이지 않는 그 대선 캠프 진영은 그 선거와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통해서 캠프를 안정화시키되 외곽에 반기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뭔가 반기문이 건설하는 나라 정책 비전에 맞는 새 인물 새 정책으로 포진을 해서 빨리 캠프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오늘 교통수단을 자꾸 바꾸면서 아하. 뭔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들을 예.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아까 정치 교체도 말씀해 주시다 그랬는데, 뭐 국민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겠다, 분열될 나라 하나로 묶겠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새로운 지금 반전 충장이 이건 인천공항 모습이군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주목하는 게 패권과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다. 네.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오늘 저기 그 공항에서 한 예. 10분에 걸친 연설 중에 가장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역시 패권과 기득권은 안 된다. 예. 이건데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패권하면 얘기되는 게 친박하고 친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박과 친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새 정치,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 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극복해야 될, 청산해야 될 대상들이다. 그 어떤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하. 저기 김 박사님, 예. 지금 그 반 총장이 오기 바로 전날 뉴욕에서 동생과 조카, 예. 그러니까 그 부자지간이죠, 두 사람이 예, 맞습니다. 구속이 됐고 박연차 23만부 수수 의혹, 자신이 왜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반전 총장 분명히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 전문가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이제 미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미국에서 만약에 말이죠. 예.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반기문 이 전 지금 총장. 어떻게 불러야 되나? 전 전 총장 총장. 총장이 개입이 됐다 그러면요. 출석 요구를 했든지 조사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어도 그건 뭐 왜 상식이겠죠. 미국 수사당국에서도 이분이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연루됐다는 어떤 혐의점이 손톱만치라도 나왔다면 예. 진직에 연락을 해서 저 반 총장을 상대로 조사를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예. 그 부분하고 연루는 없어 보이고요. 아하. 23만 달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마 그 문제를 삼고 나올 수 있는 곳은 민주당 쪽일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씨로부터 만약에 그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이 예, 그 노무현 정권 시절이거든요. 예. 잘못하면 그 양날의 칼이에요. 본인들도 그걸 주장하다 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제 야권에서 공격하는 게 바로 반기상 그 반주원 예. 여기에 반기문 총장이 개입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예. 그걸 이제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기상 씨는 구속된 건 아니고 한국에 있죠. 예. 그러니까 반주원 씨만 아마 구속된 것 같은데 미국 검찰이 있죠. 사실 반기문 총장이 개입돼 있으면 총장 딱 그만두는 순간에 아마 구속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도미니크 칸이라고 맞아요. 사실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랬죠.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예. 걸로 거의 바로, 구속됐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보석금 내고 예, 풀리라고 예, 맞아요. 프랑스로 도주해가지고 아직 뭐 재판을 안 예. 받고 있는데 미국 검찰이 있죠.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유엔 예. 사무총장이라도 어떤 범죄에 명백히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요.
그대로 구속입니다. 그냥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아무런 검찰이 액션을 안 취했습니다. 아까 뭐 그 동생을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법적인 말은 아니고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반기문 총장이 관련돼 있느냐 이걸 우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기상 반주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마치 반기문 당신도 책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각 서울역입니다. 지금 서울역 화면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에스컬레이터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올라와서 이제 그 군 장병 라운지 이게 사실 옛날에 TMO 로. 군대 갈 때 TMO. 예? TMO. 예, 그죠. 거기였었는데 용산역 그죠? 예, 예. 그쪽이었었는데 자 이제 서울역도 어쨌든 있습니다. 예, 예. 서울역도 있더라고요. 예, 서울역도 있어요. 옛날엔 용산에서만 예, 갔잖아요. 많이 용산에서 갔어요. 예? 옛날엔 용산에서만 갔으니까. 우리가 뭐 옛날 추억을 지금 살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예. 자, 지금 저기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하고 바로 예. 승용차로 갈아타고 아마 자택으로 출발한다는 것 같은데요. 예. 반기문 총장이 오늘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보수 정당의 후보라든가 여권의 후보가 아니라 중도와 진보를 지향하기 위해서 팽목항이나 5.18 내지는 그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 정치나 이런 것도 극화되지 말고 실제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적폐청산의 가장 큰 문제인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에 대한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장하고 본인이 아하. 정권이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의 참호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이미지 정치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 오늘 지금 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 일정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오늘 예, 아까 근데 뭐 오늘 지하철 타는 거 하려고 말씀하시길래 너무 오늘 거창한 지하철 거죠. 타지. 예? 자, 근데 지금 화면으로 지금 3층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반 전 총장이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원리를 찾아서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겠습니다. 저도. 근데 자, 지금 반 전 총장 반 전 총장 팬클럽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 전 총장이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확 몰리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강 구도가 형성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국가 대청소냐 예. 아니면 반기문이 얘기한 국민 대통합이냐 국민이 어느 쪽 그 프레임, 슬로건에 조금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데요. 아쉬움이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는요. 국가 대청소 이거 말은 그렇던데 우리 학창 시절에 대청소 있는 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늦게까지 남았고 예. 청소하고 막 그래갖고. 아니 신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청산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페어강겐하이스 과거 베벨티군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은 청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은. 근데 우리나라 그냥 과거 청산, 청소 막 그래가지고 일소. 예, 그런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진짜 사람 많다. 뭐 저 신 교수님 어차피 예. 청소 이야기했었는데 예. 지금 반 총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 총장과 반 총장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시민을 만나기 어렵겠네 지지자들 때문에 좀. 아니 저 이거 보니까 아수라장인데요 거의. 이거 보니까 그 한참 전에 그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그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반기문 총장이 뭐 화해와 중용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게 통합. 예. 근데 남아공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됐을 때 있죠. 예. 백인 정권에서 흑인들이 참 많이 인권의 그렇죠. 탄압도 그럼요. 받고 했지만 만델라 정권이 성공한 걸 있죠. 예. 아무런 보복 없이. 그때 만든 위원회가 조사 및 화해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진상은 밝히되 우리 전부 용서해 주자. 나라가 이렇게 만일 보복을 시작했으면 남아공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기문 총장이 물론 서로 중용을 택하고 통합하자는 게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몰라도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촛불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많이 찢어진 한국 예. 이걸 통합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던진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통합의 그 화두 예.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에 좀 한마디 하자면 야당이 예. 지금 금품수소 의혹을 규명하라 뭐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점에서 이것은 언론과 그리고 미국 검찰에 맡기고 실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장 고민했던 게 대립과 갈등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권력 사무총장을 집중과. 경쟁자로서 인정하고 반기문이 만드는 나라와 문재인이 만드는 나라가 어떤 점에서 민생과 복지와 평화의 차이점 뭐고 공동점 뭐고 그리고 국가의 외교 문제인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든 이런 선의의 경쟁하는 관계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한 네거티브는 가급적인 지양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적대적인 관계,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계속 대립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야당이 먼저 정치를 했던 맏형답게 전 반기문 총장 새내기 정치인을 환영하면서 경쟁과 그리고 선의의 그런 대선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참 특이하다고 본 게 우리가 반기문 전 총장의 이른바 뭐 이 싱크탱크 뭐 그룹 해가지고 나오는 정치 현역 국회의원들 있죠. 제가 오늘 이 라디오 섭외 때문에 그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충청도 지역구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반 총장 오는데 안 오시냐 그랬더니 정치인하고 멀어져야지 반 총장이 더 좋다. 우리는 거기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반 전 총장 지금 약간 화면이 흔들렸는데요. 여기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반 전 총장의 귀국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을 한번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먼저 듣고 또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각 정당별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대선 출마는 경쟁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한국이 낳고 기른 자랑스러운 세계적 지도자답게 차원이 다른 정치와 안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년 반 전부터 이건 정확하게 쓰세요. 반기문 측 인사들이 저를 꾸준히 접촉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뉴 DJP 연합을 하면은 어쩌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당으로 정체성이 맞으면은 들어오는 게 좋다. 조건 없이 들어와라. 누가 러브콜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창준이 준비위원장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고 또 어느 사람이 러브콜을 하셨어요? 뭐 견제 심리도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야당 견제 심리 또 일부에서는 견제인지 이게 환영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정당도 있고 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당리 당략에 따라서 코멘트를 한 건데 저는 네. 참 재밌었던 게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정쟁에 뛰어들어서 이미지 실추되지 않을까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그냥 정쟁에 뛰어들어갖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니까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지만 당신은 뭐하러 이게 드럼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아니 그게 걱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걱정해 주는 거 같이 한 거죠. 이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예. 재밌는데 대선을 불출마한 당내 정치 세력인 김무성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는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환영하고 예. 실제 그 안에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예. 유승민 의원은 견제하고 예. 각 당마다 그야말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 반기문 총장의 그 귀국을 그리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야말로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건 하는데 아니 그 마포 쪽이 아주 길진 모양이에요. 거기 다 모였어요. 반기문 전 총장도 그쪽에 있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도 다 그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마포하면 떠오르는 게 새우젓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서민 냄새가 나잖아요. 새우젓.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여의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고요. 그 값싼 맛집들이 또 주변에 그렇죠. 뭐 예.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의도하고 다리 하나 건너면 또 그렇죠. 청담도 좋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마포를 선호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청와대하고도 또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대충 그래도 마포가 비교적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얘기만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검증 지난번 대선 때 충분히 다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검증은 지난번에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를 보면요. 1997년 그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아들 병역 문제가 결정적으로 그 패배의 원인이 됐는데 5년 후에도 보면요. 똑같은 게 리바이벌 돼가지고요. 이게 5년 후에도 그렇게 돼요. 두 번 다 이제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활약하고 나중에 다 허위로 탄로돼갖고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 한 박스 보내고 끝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개인적 주변에 대한 친인척 비리라든가 개인 비리보다는 정책적인 검증 문제, 예를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는 인물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혹독한 장벽이 남아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본인의 어떤 언행, 이제 약속을 지켰냐. 뭐 그때 4.13 총선 때 정계은 연행이라든가. 왜냐하면 DJ는 은퇴를 수십 번 반복하고 다시 나와도 별로 욕을 안 먹었지만 문재인 대표는 있죠. 느낌이 어떤 믿을 수 있는 정치라는 걸 보여주는데 주력했는데 계속적으로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말을 뒤집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또 재보선에 졌음에도 아마 그런 검증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